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도 오늘 아주 좋은 정보들, 또 알찬 정보들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대표님의 시크릿 노트 통해서 탄탄한 전략들 많은 분들께서 세우고 계신다고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시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시크릿 노트, 오늘은 어떤 정보로 또 전해주실 건가요? 예. 자, 제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 전망을 예를 들어서 부동산 분야에 있는 사람의 전망, 또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의 전망, 또 학계에 있으신 분들의 전망,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 전망이 이 차이가 날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많은 고민을 저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경기를 전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요소에 대해서는 서로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좀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동산 경기를 전망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축소되고 있죠. 예, 주택의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 거래량 축소가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거래 절벽, 거래량 급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은 가격이 하락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들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통상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 거래량 축소가 반드시 가격 하락을 의미하느냐? 예, 그렇지 않답니다. 즉 맞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는 가격 하락을 의미하고 어떨 때는 가격 하락을 의미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벌집 모양이죠. 이 허니콤 사이클 이론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돕니다. 자,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자, 지금 이 국면 같은 경우는 자, 이렇습니다. 참고로 이쪽이 거래량을 의미하고요. 위에가 이제 매매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국면 같은 경우는 자, 거래량은 분명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느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5국면 불황기 같은 경우는 예, 거래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는, 가격도 하락하는 이런 국면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거래량 축소가 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점에서는 거래량 축소가 가격 하락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가끔 보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격 하락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런 거래량 축소 시기도 지역별로 보셔야 됩니다. 지역별로 세분해서 보셔야지 우리나라 주택 경기를 하나로 놓고 봐서는 안 된다. 왜?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한때 수도권 시장이 오르고 나면은 지방이 따라서 오르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동조화하는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서로 디커플링, 비동조화 현상도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은 오르는데 서울은 오르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셔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주택의 가격은 어떤 논리로 결정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답변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왈라스의 수요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왈라스의 수요곡선 같은 경우는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됩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사품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값이 2,000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4,000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커피의 수량, 소비량이 줄겠죠. 그래서 이런 공산품 같은 경우는 가격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됩니다. 그렇지만은 알프레드 마샬이 주장하는 이런 수요곡선 같은 경우는 수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이면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하죠. 우리가 한때 고추 파동이 나고 무 파동이 나는 게 왜 그러죠? 수량에 따라서 수량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수량이 좀 많다 싶으면 가격이 폭락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주택이나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제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기본적으로 뭐 고추나 무하고 주택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자, 고추나 무 같은 경우는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회복하는데 길어봤자 1년입니다. 그렇지만 주택에 있어서 어떤 수급에 수량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관련된 정부의 규제는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구조를 아셔야지 정부가 너무나 규제 일변대로만 간다고 우리가 컴플레인을 할 사항만은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왜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아주 민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규제는 필수다 하는 걸 그리고 바로 대응이 안 되고 시차가 필요하죠. 시간이 굉장히 비탄력적인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정부의 어떤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아주 강하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제 집값 잡히는 거 아니야? 집값 폭락하는 거 아니야? 집값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35년 이상을 갖다가 쭉 지켜보면요. 부동산 어떤 규제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폭락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3번의 폭락기가 있었습니다. 시장 스스로 조정에 의해서 한번 폭락이 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MF나 국제금융위기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의 침체기가 왔었습니다. 그거는 1기 신도시였던 수량 증가, 그 다음에 MB정부의 보금자리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어떤 공급가격 왜곡 사례,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규제가 강하면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지역별 양극화, 풍선 효과, 갭 메우기 현상, 이런 3가지 우리 키워드를 우리가 발췌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시 입지와 타이밍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입지와 타이밍 중요하다는 거. 즉 가격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렇지만 차익형 부동산입니다. 오히려 임대 수익형 부동산 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고 임대 수익형은 가격을 결정하는 게 바로 임대 수익률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임대 수익형 부동산 할 때는 임대 수익률과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가격을 결정짓는다. 이 점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주택 경기가 화랑이면 모든 부동산 경기가 다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걸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주택 경기가 좋으면은 주거용 부동산이나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화랑이죠. 그렇지만은 업무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택 경기하고는 무관합니다. 주택 경기하고는 무관하고 오히려 내수 경기라든지 일자리가 늘어나냐 축소되냐 그런 일자리 변동하고나 내수 경기에 민감하지 주택 경기하고는 무관한 부동산 상품입니다. 따라서 주택 경기가 좋으면 모든 부동산 경기 다 좋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주택 경기 흐름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추이를 트렌드를 쭉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기준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인데 이것도 역시 지역별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준 가격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도 가격,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도 가격.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추이, 그 다음에 공급 가격, 즉 분양 가격 추이. 이 3가지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전망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잣대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동산 경기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 사항은 우리가 알고 이걸 기초로 해서 전망을 해야 된다 하는 점, 그래서 유의사항을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